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시장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상화폐에 세금을 걷겠다고 해서 특히 20, 30세대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쇼핑하듯 쓸어 담은 중국인들이 적발됐습니다. 글로벌 ET 서영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중국인이 최근에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네. 서울의 아파트들을 많이 사들였다고 하는데 네. 이게 합법이 아니었죠? 신종 환치기 수법이라고 하는데 네. 가상화폐 이용해서 서울의 한 영등포의 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이 중국인이 2018년, 3년 전에 그 아파트를 산 가격은 11억 원. 근데 당시 자금 중에 4억 5천만 원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어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네. 먼저 중국인 A씨가 중국 환치기 조직에 위안화를 입금하고요. 이 돈으로 가상화폐를 삽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국에 있는 조직원한테 이걸 전자지갑으로 전송합니다. 클릭 한 번이면 되거든요. 그 뒤에 가상화폐를 팔아서 현금화하는 방식인데 2달 동안 11차례에 걸쳐서 4억 5천만 원이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그거를 네. 한국으로 보내고 네. 한국에서 또 그거를 현금화시켜서 그 네. 차익인가요? 차익으로 나온 걸로 아파트를 샀다는 말씀인가요? 일단 4억 5천만 원, 이게 한국 돈으로 4억 5천만 원인데 중국에서 보낸 돈은 4억 5천만 원이 안 됐을 겁니다. 김치 프리미엄 때문인데요. 김치 프리미엄 아십니까? 김치 프리미엄이요? 네, 한국 비트코인이 외국 비트코인보다 좀 비싼 겁니다. 이게 어떤 그 효과가 있냐면요. 외국에서 싸게 비트코인 사서 한국으로 가지고 오기만 하면 더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김프라고 하는데 게다가 가상화폐는 차명 거래가 대다수여서 누가 주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점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심각해지죠.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은 처음 네. 들었는데 이런 게 정말 있다 하니 네. 신종 환치기 수법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네. 환치기뿐만 아니라 네. 이 프리미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 아파트 프리미엄.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3년 전에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1억 원이었거든요. 이 아파트가 지금 호가가 25억 원입니다. 2배가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인 한 사람만의 문제도 아닌 게 세관의 잡은 세관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빙산 일각에 불과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0개 조직이 100여 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해서 환치기를 운영하였고 그 반출입 규모가 1조 4천억 원 상당이다. 그리고 그중에 상당수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다. 이렇게 최근 3년간 불법 자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산 외국인이 61명이고요. 이 가운데 34명, 반 이상이 중국인입니다. 모두 55채, 840억 원어치 규모 아파트인데 채당 한 15억 원, 대부분 서울 노른자 위에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이른바 강남 상구, 강남 서초 송파의 금액 기준으로 절반 이상의 아파트가 몰려 있습니다. 수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가상화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중국 환치기 일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아파트 50채 정도를 뒤져봤더니 환치기 조직 10개가 나왔고 거기서 1조 이상을 주물렀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문제인 게 아니고 실제로 올해 4월 들어서 작년 월 평균 이 환치기, 그러니까 중국으로 송금한 액수가 지난해 월 평균의 한 10배 된다고 합니다. 올해 4월에요. 그만큼 지금 가상화폐 열풍이 부동산 투기, 환치기, 불법 송금 이런 거하고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가상화폐 하면은 차명 거래가 가능한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열풍을 틈타서 환치기에 탈세, 부동산 투기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 없을까요? 이번에 세관에서 이 조직 잡을 수 있었던 것, 이거 어찌 보면 아파트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소유권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나 이렇게 자금 출처를 쫓아 들어간 건데 만약에 가상화폐 전반으로 확대를 한다면 찾기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상화폐는 누가 주인인지 알 수가 없고요. 가상화폐 사기 위해서 외환 송금을 할 때 이게 가상화폐 사기 위한 건지 다른 거 위한 건지 알 수도 없고 꼬리표가 없거든요. 돈에는요. 이런저런 이유로 은행들은 지금은 송금하는 금액을 한 $10,000 안에서 제한하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불완전하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성립된 소유권 이거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몰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중국인 영등포 아파트 이거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대신 관세청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했는지 들여다보는데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벌금은 최고 1억 원입니다. 네. 요즘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정말 뜨겁습니다. 이슈 중에 이슈인데 네. 어떻습니까? 9월부터는 실명 인증해야 되죠.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가상화폐에도 세금을 걷겠다. 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게 지금 가장 논란이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도 언급했는데 가상화폐라는 단어는 잘못됐다. 돈이 아니다, 화폐가 아니다, 가상자산이라고 불러야 된다. 우리 정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면서 세금은 내야 한다. 우리가 제도권 안으로 들일 수 없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세, 내년 1월부터 연간 250만 원 이상 벌면 그 초과액에 대해서 20% 세금을 걷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가상화폐 제도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투자자 보호 대상 아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저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호되게 곤욕을 치렀는데 그 입장을 또 재확인한 겁니다. 그러나 제도권 그리기는 거부하고 세금만 걷는다는 2030 세대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고 여기에서 표 생각하는 여당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유권자를 달래야 돼서 정부하고 엇박자 내고 있거든요. 이 논란은 앞으로도 조금 더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